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벌써 2월도 거의 반이 지나갔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봄이 시작될 것 같은데 뭐 날씨가 조금 춥기는 합니다만은 날씨가 좀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도 좀 많이 녹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그 발목 염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발목 염좌, 워낙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런 다양한 의학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발목 염좌와 관련돼서는 한 번도 거의 방송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발목 염좌란 게 사실 누구나 다 겪어보는 거죠. 우리가 거의 누구든지 한번 살면서 평생에 한 번은 발목에 한번 꺾여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아마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발목 염좌라는 게 과연 뭔가? 보통 이제 발목을 이제 삐끗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발목을 보통 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삐끗하는 건데, 이게 삐끗할 때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인대가 조금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심한 경우에는 인대 파열까지 되는데 그 모든 걸 일컫는 거를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한 걸 보통 우리가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간단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1, 2, 3, 4단계라고 해서 1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인대가 좀 늘어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고, 2단계는 발목이 조금 부분적으로 좀 찢어지는 경우, 인대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찢어진다는 건 뭐냐면 살짝 이렇게 툭 이렇게 찢어졌다 이런 걸 갖고 이제 보통 이제 부분 파열을 얘기할 거고, 이제 3단계 이제 완전 파열은 뭐냐면 이렇게 완전 인대 툭 이렇게 끊어진 걸 우리가 보통 3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발목을 이제 삐끗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인대 파열됐으면 큰일 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 삐끗하고 나면 일단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병원들을 많이 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겪는데, 그럼 이제 병원에 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해서 일단 어디가 아픈지 눌러봅니다. 눌러서 일단 제일 먼저 진찰해서 눌러보는 건 뭐냐면 혹시 뼈 다쳤을까 봐. 왜냐면 발목이 삐끗하면서 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눌러서 일단 뼈가 괜찮은지 다 만져봅니다. 다 만져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대 부분을 눌러봐요. 인대 부분이 아프다라고 싶으면 인대 어디가 뭔가 손상이 됐구나 싶어갖고, 그리고 발목을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꺾어봅니다. 앞으로도 빼보고 이렇게 또 옆으로도 당겨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딱 진찰해갖고 뭔가 흔들흔들한 게 좀 있다. 그 말은 뭔가 인대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진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보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먼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혹시 뼈가 또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엑스레이는 뼈 다친 게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를 봅니다. 요즘은 초음파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초음파가 사실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게 대중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진단이 워낙에 이제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헬티 사이트 있죠. 이제 건강한 쪽. A하고 C는 건강한 쪽이고 B하고 D는 다친 쪽이에요. 그래서 딱 초음파를 보면 인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대가 원래는 이렇게 노란색 선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쫙 이제 팽팽하게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발목을 자주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다 파열이 되고 나면 인대가 아무래도 그 텐션을 잃어버리는 거죠. 팽팽한 게 좀 이제 고무줄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 노란색 그림이 B 쪽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노란색 요 인대 모양이 팽팽하지가 않고 쭉 처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초음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움직여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환자분 상태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움직여가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움직여서 보게 되면 인대가 정말 다쳤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인대의 기능이 뭐예요? 그 뼈하고 뼈 사이를 잡아주는 게 인대인데, 정상적으로 인대가 있으면 이거를 발목을 흔들어도 이게 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인대 손상이 있게 되면 그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이제 A하고 C를 보게 되면 이제 발목을 그냥 이제
찍었을 때랑 또 발목을 좀 벌리려고 좀 꺾어봤을 찍었을 때랑 그 어떤 변화가 특별하게 없어요. 이 흰색 화살표가 이 두 뼈 사이 거리인데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대에 손상이 있게 되면 요 흰색 화살표, B쪽에 흰색 화살표 보이죠? 요게 결국엔 발목을 꺾어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흰색 화살표 요 줄의 길이가 길어진 거 보이죠? 이게 요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인대가 좀 찢어졌다, 어떻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발목을 삐었다 해서 이제 병원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 당연히 찍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봄으로 인해서 인대 손상이 얼마나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어떤 병원들에서는 이런 엑스레이도 찍어요. 이제 스트레스 엑스레이라고 해갖고 그냥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발을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거죠. 비틀어 봄으로 인해서 요 뼈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요 제일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 발목이 이제 딱 위에 정강이 뼈랑 고골이랑 발목뼈가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인대 손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꺾어서 그 움직임이 있는지 그래서 요 검은색 A 그림의 왼쪽에 점점점점 보이던 게 벌려 보니까 이 점점점이 원래 있던 자리보다 뭔가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뭔가 인대 손상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발목의 뼈가 원래 정상적으로는 아래 위가 딱 평행해야 되는데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위 뼈가 평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대가 잡고 있어서 그 꺾어도 평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대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꺾어서 쪽에 발목이 휙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 그림을 보게 되면 이 C에서의 어떤 평행하던 뼈가 확 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인대 손상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인대 자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전공해하던 20년, 25년 전에 그때 이제 많이들 봤었고 지금은 사실은 초창기에 그 처음에 이제 다쳐서 왔을 적에는 초음파로 훨씬 더 진단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수술 전에 내지 아니면 수술 전후 비교하는 용도로 보지 사실 스트레스 엑스레이 자체가 요즘에 이렇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발목을 다쳤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MRI를 많이 찍죠. 발목 인대 많이 찍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아무래도 발을 전공한 의사들로 이루어진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발을 다치고 나서 발목을 염좌가 되고 나서 이제 보통 집 가까운 병원을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부터 MRI를 찍어갖고 보통 갖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MRI를 갖고 오면 이제 저희 보고 이제 판독을 해달라고 해서 봐달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꼭 이제 초음파를 꼭 봐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MRI 찍었는데 또 초음파 또 봐야 돼요? 라고 이제 여쭤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발목 인대에 있어서만큼은 이 MRI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용성이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도 이게 2021년도에 나오는 이제 정형외과학회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줄 보잖아요. 그럼 영어로 MRI to confirm the actual diagnosis of CLAI is lacking. 게 CLAI라고 하는 게 이제 만성 인대 파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 인대 파열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야 MRI의 유용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MRI는 어떤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느냐? 그 위에 빨간 줄 보게 되면 recognizing additional periarticular pathology. 뭐냐면 관절 주위에 인대 손상 이외에 다른 어떤 병변, 즉 보통 발목을 한번 다치고 나면 이제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 주위에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인대 손상이나 무슨 견열골절이라 해서 뼈의 껍데기가 좀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그런 손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MRI를 찍는 것이 발목 인대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발목 MRI가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제일 최적화된 게 뭐냐? 결국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앞서 슬라이드처럼 실제 초음파는 딱 돼서 일단 인대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MRI 보통 찍는다라고 하면 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MRI 보통 찍을 때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병원이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세 가지 어떤 영상을 봅니다. 하나는 발목을 이렇게 잘라서 봐요. 발목의 어떤 직각으로 잘라서 단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잘라서 봐요. 이렇게 잘라서 보고 또 하나는 또 옆에서 이렇게 해서 또 옆에 잘라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직각으로 된 이제 세 가지 어떤 영상을 얻어서 보게 되는데 실제 발목의 그 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목의 단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상면에 딱 똑바로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가요. 삐딱하게 가기 때문에 일반 MRI 찍었을 적에는 그 인대 자체를 사실 제대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인대를 보는 데 있어서 발목 인대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정겁이 인대라는 것도 있고 종비 인대라는 것도 있고 뭐 후겁이 인대도 있고 뭐 전하 경비 인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MRI 하나로 그 모든 커팅 슬라이스를 다 포함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음파는 딱 기계를 해서 딱 대서 보죠. 저희가 각각 보고자 하는 인대들을 하나하나 다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MRI는 뭐냐면 가만히 누워서 찍잖아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인대가 팡 찢어졌는데 찢어졌지만 그대로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 인대 안 찢어진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발목 이제 초음파를 볼 적에는 발목 움직임을 가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발목 움직였을 적에 그 붙어 있어 보이는 인대가 쑥쑥 벌어지는 건 없는지 이렇게 벌어지는 않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서만큼은 어떤 MRI라고 하는 검사보다는 초음파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초음파가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대 이외의 다른 손상을 보려면 MRI가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저한테 이제 보통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대부분 많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MRI 찍어 오시면 MRI를 보는 용도는 뭐냐면 어떤 인대 이외의 다른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보통 보는 거고 실제 인대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초음파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도 이렇게 딱 공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이제 발목을 만약에 안 다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살다 보면 발목 다칠 수가 있겠죠. 다쳐서 MRI 딱 찍자 해서 찍었는데 또 다시 또 이제 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가서 보니까 MRI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발목 인대 파열에서는 일단 진단을 하려고 하면 일단 염좌가 됐다 하면 우선은 이제 갖고 초음파가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인대 손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염좌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보통 하는데 치료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세 단계를 구분해서 치료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혹은 이제 무용을 전문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으로 이게 발목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분들에서 이제 4단계를 구분을 해서 이제 보통 재활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뭐 1, 2, 3단계,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러면 1단계는 뭐냐? 딱 일단 다쳐서 왔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일단은 초음파를 해서 딱 진단했습니다. 그럼 인대 좀 다쳤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수술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무조건 치료의 1단계는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pr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price라고 하는 게 이제 P-R-I-C-E 그래서 노란색 저 박스에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는데 P는 뭐 얘기하냐면 protection, 그래서 보호를 하라는 거죠. 보호의 개념으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뭐 압박붕대 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걸 보통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러면 반기부스를 한다, 통기부스 한다, 보조기 그런 걸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대 자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rest,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일단은 이거 안 써야겠죠. 자꾸 쓰면 빨리 아물겠어요? 안 아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기 때문에 쓸 수도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되게 무디신 분들도 있긴 하고 너무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적으로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안 쉬지 않고 또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아이스, 냉찜질을 하라는 거죠. 냉찜질을 해갖고 그쪽에 붓기를 이제 빨리 빼주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컴프레션, 압박을 하라는 겁니다. 압박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관절 안으로 어떤 그런 이제 붓기 자체를 좀 가라앉히게 되면 인대 자체 치유도 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빨리 완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션, 올리라는 거죠. 올리라고 하는 게 가만히 앉아갖고 다리 올리고 있으면 그 심장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가능하면 심장 높이보다 올려서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서 모든 피에 펌프를 하는 거니까 그보다 높아야지 결국에는 피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붓기가 빨리 빠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치료를 보통은
뭐 짧게 뭐 손상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냐에 따라 좀 다른데 조금 살짝 다치신 분들 경우에서는 사실 뭐 한 3, 4일 정도만 그렇게 프라이스를 해도 정말 좋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한 2, 3단계 갈수록 한 1, 2주까지도 이제 그렇게 고정을 하면서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2단계 치료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발목 인대 손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 치료인데 요즘에 또 다른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온 게 있는 게 보통 이제 뭐 peace and love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아마 4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캐나다 쪽에서 이제 그런 소개를 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인데 이게 peace and love 뭐든 평화와 사랑이죠. 참 말이 멋있습니다. 아름답죠. 그럼 peace and love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 일단 peace라고 하는 게 이제 1단계 급성기 치료에 하라는 건데 일단은 P는 price랑 똑같아요. protection 똑같습니다. 일단은 고정을 하라는 겁니다. 고정을 해갖고 인대를 좀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elevation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올려갖고 붓기를 빨리 하라는 거고 또 다음에 A avoid anti-inflammatories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염제를 좀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이란 단어를 이제 보통 많이들 쓰잖아요. 뭐 염증이 생겼다. 아킬레스 건염, 뭐 족저근막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나쁜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서 뭐 폐렴, 뭐 간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치유가 되는 그 단계 자체가 사실은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목이 한번 이렇게 다치고 나면 관절 다치고 나면 그 아무는 과정 자체가 염증 반응인 겁니다. 염증 반응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소염제를 먹게 되면 염증 자체를 억제를 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아무래도 치유 과정이 좀 더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통증이 있으면 뭐 이제 타이레놀이라든지 이게 단순 진통제를 복용하지 이제 소염제는 좀 복용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또 한편으로 그런 붓기 자체를 빼려고 하려면 안정을 찾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통 소염제도 복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Peace and Love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캐나다 선생님들인데 이제 캐나다나 영국 이쪽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런 전 국민 이제 무료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뭐 좀 안 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뭐 약도 먹지 말고 지켜보더라고 하는데 일단 사실 제가 봐도 뭐 크게 아프지 않으면 약을 꼭 복용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왔어. 저게 발목 때문에 이제 인대 손상을 받고 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치료합시다 하는데 근데 약은 안 먹어도 돼요? 하고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통증이 정말 심하면 좀 먹고 그게 아픈 게 아니면 약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약이 꼭 그 치료를 해준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이제 좀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한 게 아니다라면 이렇게 소염제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컴프레션 이제 압박하라는 거죠. 프라이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PEC까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E가 이제 이거는 이제 education이에요. education은 이건 사실 의사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인데 이제 환자를 교육하라는 거죠. 이제 뭘 교육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발목 인대를 좀 삐었으니까 뭐 물리치료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 뭐 물리치료 계속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근데 사실 그런 물리치료 같은 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처음에 급성 파이로 딱 왔는데 뭐 자꾸 주기적으로 물리치료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일단은 일부러 자꾸 외적인 자극을 자주 죽일 필요가 없고요. 하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우선은 안정을 취하고 휴식하면서 보통 많이들 낫기 때문에 굳이 막 자꾸 물리치료를 자극받을 필요 없고 자꾸 그런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분 자체가 되게 수동적이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나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적으로 나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더 물리치료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다양한 치료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 낫게 심리적으로 잘 낫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괜찮다라고 이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급성제 안정기를 좀 거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그 시기를 여기서는 3, 4일 얘기를 하는데 제가부터 3, 4일부터 뭐 길게는 뭐 한 1, 2주 정도까지 지켜볼 만한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살살 딜이라는 겁니다. 로드. 즉 부하를 줘라라는 겁니다. 즉 자꾸 조금씩 자극을 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뭐 발목 인대 파열됐다고 뭐 이렇게 자꾸 안 디디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목 인대 손상됐다고 해서 다리 막 들고 절대 디디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아프지 않은 만큼까지 살살 디디어야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프지 않은 만큼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브의 두 번째가 오인데 이게 옵티미즘, 낙관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보면 발목 인대 뭐 어느 부분에 다 맞추는 의학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사지만 제가 이 전문으로 한 이 정형외과 영역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색부터 하죠. 검색해서 뭐 어느 병원에서 이건 뭐다 막 쭉 찾아봐서 검색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검색을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검증이 된 내용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슬라이드마다 왼쪽 상단에도 보면 이게 출처를 다 밝히고 있어요. 이게 하나 더 근거가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많은 분들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 논문을 이제 발표한다라고 하면 뭐 1, 2, 3, 4, 5 단계를 보는데 1단계 하고 이쪽에 내 개인 견해라든지 내 개인 경험 그거는 사실 5단계로 가장 질이 나쁜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학술 보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실 또 맞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무시할 내용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즘에서 발목 인대만 해도 요즘 워낙 다들 발목 한 번씩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면 뭐 인대 파열 딱 그 파열한 단어 자체가 너무 겁나잖아요. 그럼 파열 그러면 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파열을 나중에 두게 되면 사실 예를 들어 뭐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사실 그 말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그럼 발목 인대 파열된 사람 다 모두 이제 그런 발목 관절염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진찰과 그런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건데 이제 너무나 그런 우리가 그 정보의 홍수, 걸러지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이제 뭐 다쳤다라면 다들 되게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건강 영역증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지만 사실 발목 인대와 관련돼서는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대부분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V, 뭐냐면 vascularization, 즉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죠. 이제 발목 인대를 좀 다치고 어딘가 다쳤으니까 빨리 다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지 않은 만큼 디디면서 몸을 자꾸 움직여야지 다쳤으니까 하루 종일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싶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상당히 차라리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꾸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라는 거고 그러고 나가서는 뭐냐 엑서사이즈 운동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같은 거 이제 막 이제 다친 지 얼마 안 됐지만 물리치료 뭐 찜질하고 뭐 전기치료 그런 걸 막 급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어떤 재활치료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게 운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뭐 병원에 매일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정도는 운동 치료와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재활을 해가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내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 이제 발목 인대가 다시 잘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오늘 발목 어떤 염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하나의 큰 주제 어떤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peace and love죠.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조심조심 해가면서 아프지 않을 만큼 자꾸 디디고 그리고 과하게 너무 약도 먹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좀 회복이 되다 보면 이제 운동을 다시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결론일 것 같아요. 그래서 peace and love 평화의 사랑 발목을 평화롭게 두고 발목 자체를 내 발목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프로텍션 어쨌든 피스 앤 러브가 되던 프라이스가 됐던 일단 다쳤잖아요. 다쳤으면 그럼 다들 병원에서 뭐 방기부스 해라 보조기 해라 뭐 테이핑만 해도 된다 뭐 지켜봐라 기부스 해라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발목 인대가 좀 다쳤다라는데 좀 뼈다는데 어느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논문이 보면 The role of immobilization 고정 자체가 이제 now debated
디베이트가 있다,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딱 확립된 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부스라든지 보조를 크게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차라리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딱 봤을 적에 단순 염좌가 아니라 인대가 좀 다치하고 꽤 덜렁덜렁 거린다 싶으면 그때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고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부스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좀 발목 좀 뼈었어요, 좀 아픈데 좀 붓고 한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다 이제 기부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진찰을 하고 아까 초음파도 보고 해서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뭐 2, 3단계 손상이 있다라고 싶으면 그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기부스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저 같은 2단계도 아니고 거의 3단계에서 이제 기부스를 보통 많이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2009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저는 의학 저널 중에서는 가장 아주 권위가 있는 저널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고가 된 하나의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심한 인대 손상이 왔을 적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나느냐, 그래갖고 이제 그 three immobilization, 세 가지 어떤 고정 이제 방법을 갖고 이제 비교를 했는 겁니다. 뭐가 비교를 했느냐? 그냥 압박 이제 해주는 테이핑, 압박 테이핑이라든지 압박 붕대를 해준 거를 이제 빌로니 캐스트, 아예 통기부스를 감은 거랑 에어캐스트 브레이스라고 해서 보조개 있는데 그냥 발목 아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츠, 스키 부츠가 생긴 보조기.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서 어느 게 제일 나은가? 일단은 무조건 압박붕대 한 것보다 무조건 나은 거예요. 압박붕대 테이핑보다는 무조건 고정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빨간 줄을 제가 그어놨죠. Cast had the best outcome. 통기부스가 가장 좋은 이제 경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손상이 됐으면 통기부스를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압박붕대를 했던 경우가 lowest quality가 가장 이제 경우가 나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다음 이제 뭐라 그러냐면 to optimize outcome, 그 아웃컴을 가장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이제 신고 벗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차라리 통기부스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이제 집에서 이제 신발을 안 신죠.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고정하는 뭐 부츠라든지 특수 보조개 같은 게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서 신던 거를 안에서 신고자 하질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옛날에 보면 보조기라든지 그거 하라고 하면, 부츠 같은 거 하라고 하면 집에서는 다 풀어요.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집에서 어떤 외부에서 신던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불편해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다 보니까 통기부스를 가능하면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부스가 가장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좀 인대 손상이 좀 꽤 있는 분이다 싶으면 통기부스 하는 게 맞고, 다만 통기부스를 한 달씩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뭐 한 4, 5일, 뭐 일주일, 뭐 길게는 뭐 한 2주 해서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3주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한 2주 안팎으로 보통 이제 통기부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발목 인대 손상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기부스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부스가 좋은 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안 푸니까요. 안 풀어야 가만히 놔둬야지 그게 안정이 되고 이제 인대가 휴식을 하면서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기보다는 기부스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 2주 다부터 그 프라이스를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그런 재활치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재활치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면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정 좀 해놨으니까 다시 그래서 굳은 것을 풀어주는 소위 발목 운동 범위 회복하는 데 이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사실 근데 그건 걷다 보면 많이들 풀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똑바로 있는지 옆으로 이제 알잖아요. 그럼 고유수용 감각이 회복이 돼야 나중에 우리가 또 삐끗할 상황이 됐을 적에 딱 발목을 잡아주지, 그 고유 수용 감각이 만약에 좀 많이 떨어져 있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게 또 삐끗하는 겁니다. 그럼 만성 파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성 불안증 오면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는 단순 물리치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 얘기하는 건 꼭 이제 그런 근력 강화를 해가면서, 제가 꼭 요 가운데 사진 놔둔 게 뭐냐면, 한 발로 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발목 인대 때문에 좀 손상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초반에 어떤 급성기 어떤 안정을 취한 후에 그다음 뭐가 제일 좋아요? 꼭 여쭤보면 어떤 재활치료 제일 좋습니까? 한 발로 서기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특수제 어떤 이런 뭐 트램폴린이라든지 워블보드라고 해서 이런 뭐 그런 다양한 어떤 운동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게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런 여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하라고 하면 인대 손상에서 제일 좋은 건 한 발로 서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 서기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제가 꼭 얘기해요. 그럼 눈 감고 한 발 서기 하고 눈 감고 한 발 서기 잘 되면 그 다음에 한 발로 서갖고 뭐 이렇게 뭐 내 이름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한 발 서기를 하게 되면 발목 인대 근육 자체도 발가락 근육까지도 엄청 발달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고유성하게 회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회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재활에 있어서 일단은 또 초반에 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단계가 하나하나씩 굳은 걸 풀어주고 그러면서 강화를 시켜주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다시 우리가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즐기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다치지 않게끔 하려면 밸런스 그리고 고유성 강화 회복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발 서기가 제일 쉽다. 그래서 뭐가 좋다 논란이 있고 하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제일 쉽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나 혼자서 한 발로 서기 운동을 처음부터 그날 바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치고 나서 며칠이라도 1, 2주 지나고 나서 그럼 고정을 하고 나서 좀 증상이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이게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연 발목 인대 파열이 있고 나서 그 이제 가끔씩은 이제 이게 만성 불안정증까지 이제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재활을 열심히 안 하면 만성 불안정증이 올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좀 많다든지 혹은 좀 발목이 이제 좀 비만이 이제 있으신 분들 이제 좀 몸이 좀 크시게 되면 좀 아무래도 흔들거리는 위험 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들고 나서 발목을 좀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치료를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 지시대 조금 더 잘 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또 등치가 있으신 분은 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또 돌아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한테 돌아오냐면 이제 그 MRI를 찍어서 보니까 뭐 그 다른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거비인대, 흑여비인대 말고 다른 어떤 이제 그 정거빈 종비인대 말고 흑여비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손상이 됐다든지 뼈에 멍이 심하게 됐다든지 혹은 피가 많이 찬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만성 불안정증으로 진행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MRI 찍어보는 게 좋은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발목을 다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만 걸어도 계속 아픈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발목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그런 불안정증이 흔들거림이 있더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MRI 한번 찍어갖고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재활을 좀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좀 한두 달 지났는데도 계속 뭔가가 10분만 걸어도 좀 시큰거림이 불편감이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MRI 찍어보자 그래요. 그 MRI 찍어갖고 이런 다양한 어떤 부종이라든지 어떤 피가 찼다든지 어떤 다른 이제 기타 인대 손상이 있다 싶으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발목과 관련돼 갖고 불안정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인대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기 정거비 인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종비 인대라는 게 보통 크게 두 개를 봐요. 어떻게 두 개를.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대 두 개를 다쳤으면 뭐 수술해야 되고 세 개를 다쳐서 인대 수술해야 돼.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진 않았잖아요. 두 개, 세 개. 인대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왜 제가 화살표 근무 여기가 찢어지거나 이게 아래쪽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잘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는 분, 재활을 다 했는데도 안 나는 분들 있죠. 안 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것저것 했는데도 계속 안 나고 불편하면
결국에는 이제 수술해서 꼬매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이 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 관절경으로 꼬맬 수도 있고 그냥 째서 꼬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간단한 꼬매면 돼요. 수술 시간도 뭐 1, 20분 하면 끝나는 거고 뭐 그러고 나서는 좀 몇 주 고정하고 바로 걸으면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 또 일부 병원들이나 또 어떤 환자분들은 이걸 무슨 재건술이라는 걸 또 필요하지 않냐 해서 뭐 그래서 인대를 크게 뭔가 새로 뭐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간단히 소개 좀 해드리는데 이런 인대 재건술은 어떤 경우에 이제 하느냐면요. 한번 처음에 꼬맸는데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실패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제 수술방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꼬매갖고는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건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들어가 봐야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까 전에 스트레스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갖고 이게 너무 많이 덜렁덜렁 된다든지 혹은 인대가 좀 과체중이 좀 심해갖고 이거 꼬매갖고 또 이제 또 확 넘어가겠다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체질 자체가 조금 너무 헐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봉합만 해갖고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인대를 새로 만드는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간단한 봉합술로 이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는 잠깐만요. 이제 한번 질문을 좀 한번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지금 질문이 좀 안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네. 자, 저 오늘 질문을 좀 있어서 오늘 50분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네, 권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리를 몇 번 삔 적이 있어요. 이게 발목인대를 발목 염좌 쪽으로 접촉해서 통증이 오더라고요. 턱이나 언덕길에 내려갈 때 다리를 안 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결국 만성불안정증이 안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수용 감각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한발서기 많이 하라겠죠. 한발서기를 많이 해갖고 그게 한 20초까지 맨발로서 쪽에 이쪽에 흔들거림 없을 만큼 쭉 만들어보고 그게 잘 된다 싶으면 눈 감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발 자체에 어떤 힘줄도 상당히 강화되면서 그 고유 수용 감각이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보면 의외로 등선 할짝이 또 삐끗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발목인대가 찢어졌는데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확 올라오면서 밤에 누워있으면 복숭아뼈 쪽으로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사실 4개월 전 인대 한번 더 찢어지고 잘 아물었는데 또 재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만성적으로 삐끗하지 않게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입니다. 운동 치료예요. 이게 무슨 물리 치료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근력 회복과 고유수용 감각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처음에 다치고 나서 제대로 아물지 않았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집 가까운 이제 그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요. 혹시 이거 인대 자체가 잘 아물어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과하게 늘어난 건 없는지 한번 이제 진찰을 받아보고 확인을 받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승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발목을 접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으면서도 인대가 손상이 올 수가 있나요? 저는 갑자기 뻑하는 느낌이 오더니 한참 동안 까치발이 안 돼서 절름절름 거렸었어요. 일단 까치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발목 인대 문제보다는 아킬레스건이나 후경골건이라는 힘줄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우선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만약 힘줄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인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라면 조금 힘줄에 대해서 꼭 평가를 좀 받아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진단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흰수염 고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병원에 가는데 인대가 파열됐다고 합니다. 방기부스 오일하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5일 지나니까 발목 통증 아예 없으면 이제 병원 안 가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내 증상이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eace and love 내 발목을 평화롭게 두고 사랑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선은 증상이 없으면 뭐 그냥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김철희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목인대가 파열되는데 방기부스를 2주 이상 하라고
하라고 되어 있고, 연골 주사랑 충격파 받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는데, 일단 2주 이상 하라고 했던 거는 파일이 꽤 많이 됐다고 봐야겠죠?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정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 운동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는 주사 치료가 낫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다른 어떤 물리적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운동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시 다치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 다친 인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발목 주위에 그런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주사도 좋고 충격파도 좋지만 꼭 운동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흥님께서도 이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오른쪽 발목인데 끊어졌는데 아직도 발목이 살짝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12월 초에 다쳤는데 그럼 2달 정도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을까요? 아니면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저라면 보라색이 좀 보인다고 하면 지금 2달 됐잖아요.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마 단순 인대 손상, 염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 좀 뭔가 인대 파일이 꽤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같이 손상이 좀 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결국 피인데, 그게 만약에 관절 안에서 손상된 거라면 연골 손상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뚱띵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허리가 불편해서 반대발에 힘을 많이 줘서 그런지 발목이 아파요. 그것 때문일까요? 어쩔 때는 발바닥에서 발가락까지 쥐가 나는 경우도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초음파를 해봐야 될까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 삐끗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그래서 더 힘들게 힘을 줘서 걷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발목, 발바닥, 발가락 관련한 운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발목 인대가 안 좋은 거라고 말을 할 적에는, 혹시나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 방사통과 관련해서 신경의 뭔가 압박으로 인해 갖고 발목을 잡아주는 힘줄의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대 자체 문제로 인한 어떤 보다는 허리로 인해 갖고 발목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그 허리 치료하는 병원을 가갖고 어떤 발목 인대의 어떤 약화가 어떤 그런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발목이 약해진 건 아닌지 꼭 한번 진찰을 먼저 받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허리 가서 허리 치료하시는 병원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먼저 또 한번 확인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런 운동을 많이 해도 이제 신경이 결국에는 눌려서 오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리를 치료해야 결국 발목이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선은 제가 볼 때 그걸 좀 꼼꼼하게 한번 이제 진찰을 좀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치료하는 게 좋겠고, 오늘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발목 염좌에 있어서 불안정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는 한 발로 서기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하님께서 이제 오래 걷는 일을 하는데 계속 오래 걷다 보면 발목 부분부터 전기 같은 것이 오는데 병원 가봐야 될까요? 전기 같은 거는 이제 찌릿찌릿하다라는 건데, 이 찌릿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신경 어디가 자극받는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신경에 뭔가 자극받는 거는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런 척추의 문제 때문에 발목에서 찌릿한 게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목 주위로 신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천비골 신경, 이제 복제 신경, 비복 신경이라고 몇 개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이렇게 눌려서도 찌릿한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일반 정형외과 병원 가서는 진단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 초음파를 봐갖고 그 해당 신경 하나하나를 봐가면서 그 신경에 뭔가 압박이 된 건 없는지 보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사 치료 내지 압박하는 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술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꼭 또 한번 초음파 검사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뚱뚱님께서 발목 얇아지는 운동도 있을까요? 허리 얇아지듯이 발목도 얇아지는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발목 자체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한때 많이 해봤었는데요. 그 발목이 사실 가늘어지게끔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발목이 두꺼워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타고나기를 우리가 발목의 뒤쪽에 보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근데 아킬레스 모양 자체라든지 그 두께라든지 그거 자체 때문에 발목의 앞뒤가 되게 두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옆 내측 외측 안쪽과 바깥쪽 보승합 그거는 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앞뒤에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사실 그 종아리 근육부터 아킬레스건과 관련돼 갖고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면, 아니면 좀 텐션이 가해서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 모양이 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신다면 막 필라테스라든지 그런 데 가서 갖고
그런 종아리 근육 윤곽을 좀 이쁘게 만드는 쪽으로 그쪽으로 운동을 좀 해보면 좀 더 모양이 뭐 아주 드라마틱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연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걷다 보면 조여지지 않아서 풀린 나트처럼 발목이 덜거덕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걸어도 되나요? 발목 위와 발목 아래를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되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건 일종의 발목의 만성 불안정증 경우가 되겠는데 만성 불안정증이 있으면 제가 제 앞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자꾸 발목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게 관절 자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뭐 주위에 뭐 무릎 관절염 얘기 들어본 적 있어도 발목 관절염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목 불안정이 너무 오래되고 계속 흔들거리고 있으면 그 관절 자체가 망가져갖고 나중에 이제 발목에 관절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불안정증이 좀 심하다 싶으면 한번 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맞춰갖고 좀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다 뭐 운동 좀 두고 봐도 괜찮다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슬라이드 몇 개 수술이 꺼냈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불안정증이 계속되면 방법은 없어요. 결국에는 다시 그걸 타이트하게 꼬매주는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흔들거림이 오래되게 되면 내가 느낄 정도다 싶으면 이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정예은님 질문을 주셨어요.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일상생활 중인데 새벽에 통증이 오고 관절에서 물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무슨 증상인가요? 일단은 관절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두 가지. 하나는 관절 안에 뭔가가 인대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연골 손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연골 손상이 있게 되면 조금 무리하다 보면 그게 자꾸 이제 붓거나 물이 차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흔치는 않지만 우리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아침에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보통 이제 가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벽에 아침에 뭔가가 이제 발목이 더 붓고 아프다 싶으면 우선 한번 그 발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고 한번 확인을 받고 이런 게 혹시 자가면역성 질환 가능성 없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물어서 한번 확인 받아보고 만약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뭐 피 검사 같은 거 해보자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 받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산타니오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2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갖고 발목 인대 중 3개 중에 2개가 완파. 한 개는 이제 뭐 완파고 나머지 하나는 완파 직전이었다. 3개월간 부목을 버티다 치료받지 않고 두다 보니 아직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평지는 2만 보도 못 걷습니다. 재활이 늦은 걸까요? 그 발목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개 끊어지느냐 2개 끊어졌느냐 그걸 갖고 사실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발을 전공한 의사들은 사실 이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이게 지금 뭐 완파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벌써 2년이 됐으면 이미 아물고도 남았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고 아프다 하면 우선 한번 상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또 발목 인대 때문에 아픈 건지 혹은 인대 파열 당시에 혹시 다른 연골이나 다른 손상이 있던 거를 간과했던 건 아닌 건지 한번 다시 진찰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다른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재활치료 일단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아요. 항상 만성불안정증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치료의 시작은 항상 일단 재활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도 안 나오면 수술인 거지. 이거를 뭐 2년 됐으면 꼭 수술해야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이제 만성불안정증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재활도 충분히 했어요. 뭐 충격파에는 핸들도 불고 계속 아팠으면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따로 안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재활치료를 확인 먼저 받아보시고요. 다른 문제 없다면 확인 받아보고 다른 거 전혀 문제 없이 인대만의 문제가 좀 남아있다 싶으면 그때는 재활해서 또 충분히 좀 좋아질 여지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질문이 다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하여튼 다시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하는데 이제 겨울에 추워갖고 운동 안 하다가 다시 많이들 시작하시고 할 텐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그때 하여튼 갑자기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준비 운동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미끄러운 데는 피해서, 물인 데서 피해서 지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발목이 좀 다쳤다 싶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 워낙에 뭐 인대 파열, 뭐 관절염 얘기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가까운 병원 가서 꼭 진단을 받고 하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너무 이제 문제 없이 다 잘 아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이제 또 발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